영혼 결혼식이라는 거, 영혼끼리 결혼을 시키는 건데, 한마디로 죽은 내 딸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잖아. 이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 누군가 이 괴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을 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행해지는 건데, 인신매매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납치지. 그리고 나의 그 결혼 못한 딸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한 건데, 그 딸의 원혼은 집안에 있을 거 아니야. 대만에서 홍바오 빨간 봉투 관련된 괴담은 마신자만큼이나 유명하며 실제 대만의 독특한 민속 신앙인 영혼 결혼식 풍습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빨간 봉투를 함부로 주었다가 벌어진 오싹한 이야기를 질문과 답,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길에 떨어진 빨간 봉투를 주며 왜 위험한가요? 대만 민습에 따르며 미혼으로 죽은 여성의 가족들이 죽은 이의 넋을 달래기 위해 영혼 결혼식 상대를 찾으려고 봉투를 길에 놓아둡니다. 봉투 안에는 사자의 머리카락, 손톱, 사주 단자, 그리고 현금이 들어있습니다. 계약 성립 조건이구나, 영혼 결혼식에. 누군가 이 봉투를 줍는 순간 숨어있던 가족들이 나타나 고맙네 내 사위 라고 외치며 강제로 영혼 결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건 영혼 결혼식이 아니잖아. 산 사람을 결혼시키는 거잖아. 죽은 사람이랑. 영혼 결혼식이라는 거, 영혼끼리 결혼을 시키는 건데, 한마디로 죽은 내 딸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잖아. 이 괴담을 소재로 한 유명한 영화가 있나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메리 마이 데드 바디가 이 홍바오 괴담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줄거리는 혈기왕성한 형사 오미간이 증거물을 수집하다가 실수로 길에 떨어진 빨간 봉투를 줍게 되고 억울하게 죽은 게이 청녀 마오마오와 영혼 결혼을 하게 되며 벌어지는 소동을 그립니다. 공포보다는 코믹과 감동이 섞인 액션 영화지만 홍바오 괴담의 핵심적인 설정, 가족들이 숨어서 지켜보다 튀어나온 장면 등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대만에는 이 영혼 결혼식이라는 홍바오라는 게 좀 실제로 이루어졌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영화로도 나오고 이런 괴담들이 도는 거지. 실제로 대만 사람들은 길에 떨어진 돈을 안 줍나요? 네, 대만인들은 길에 떨어진 빨간 봉투를 보면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길에 있는 봉투를 절대 줍지 마라 주의를 줍니다. 만약 실수로 건드렸다면 즉시 사과하고 그 자리에 돈을 조금 놓고 오거나 신당에 가서 앵마기를 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현재 진행형의 문화적 공포입니다. 와, 이건 저주인데? 아무 의미 없이 했다 해도 대만에선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 그럼 저주지. 자기 집안에 죽은 딸이 아니라 다른 여자 귀신이 붙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마신자 괴담과 홍바오 괴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마신자는 산속의 정령이나 귀신에 의한 실종을 다루는 자연 공포라면 홍바오는 인간의 민속 신앙이 만들어낸 사회적 공포입니다. 마신자는 피할 수 없는 재난 같지만 홍바오는 인간의 호기심이나 탐욕, 돈봉투를 이용해 올가맨다는 점이 더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맞죠? 인간이 더 무섭죠. 근데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홍바오처럼 물건을 통해 저주나 인연이 맺어진 다른 괴담은 일본의 코토리바코 괴담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기괴한 상자는 함부로 만지거나 소유하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 특히 여성과 아이의 목숨을 잃게 된다는 저주 상자 이야기입니다. 주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는 점에서 홍바오와 맥을 같이 합니다. 코토리바코는 제가 한번 다뤘던 괴담이죠. 대만 홍바오와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 충칭, 홍이남의 인위적인 주술의 공포. 이 사건은 2009년 홍콩이 아닌 중국 충칭에서 발생한 실제 사망 사건이 괴담화된 것입니다. 사건의 기괴함은 13세 소년이 여성용 빨간 원피스와 수영복을 입고 손발이 밧줄에
12마디로 정교하게 묶인 채 대들보에 매달려 숨졌습니다. 발에는 무거운 저울추가 달려있었고 이마에는 바늘 구멍 같은 피놀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괴담의 가장 큰 성격 차이는 무엇인가요? 중국, 홍이남의 인위적인 주술, 누군가의 의도적으로 아이를 죽여 영혼을 이용하려 했다는 수련, 도교의 주술 괴담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봐도 저주 주술이 맞기는 해요. 실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마에 그러니까 바늘구멍을 낸다든가, 이건 약간 실을 감는 건데, 실을 감았더라. 좀 약간 소름 돋네. 대만 마신자, 자연의 정령에 가깝습니다. 산이나 숲이나 공간에서 인간을 홀리는 초자연적 존재, 요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홍콩의 홍의기, 지독한 원한이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성이 복수를 위해 일부러 빨간 옷을 입고 살아요. 강력한 악기가 되었다는 전형적인 원혼 괴담이 주를 이룹니다. 아까 그 시청자분이 말한 것처럼 빨간 옷을 입고 죽거나 하며 악기가 된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악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나 보네. 빨간 옷을 일부러 입고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이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 누군가 이 괴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을 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행해지는 건데, 실화 바탕인가요? 아니면 순수 전설인가요? 홍이남이 2009년 충칭에서 발생한 실제 사망 사건이 바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요, 정말 빨간 옷을 입고 죽으면 악기가 된다고 이런 괴담이 돌고 실제 사망 사건이 이뤘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누군가가 뭐 주술을 했던, 저주를 했던, 알려준 거야. 이거는 알려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행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홍익이라는 귀신은 충분히 있지, 없을 수가 없지. 누군가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한 거니까. 방법이죠. 말 그대로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 나는 누군가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 너무 억울해. 근데 나는 힘이 없어. 근데 누군가 알려주는 거야, 그 방법을. 빨간 옷을 입고 안 좋은 선택을 해.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럼 너는 최고의 악기가 돼서 복수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홍콩 괴담, 특정 사건 하나보다는 60년대에서 80년대 홍콩의 인구 밀집 지역, 구룡 성체 등에서 전해진 여러 투신 사건과 도시 전설들이 결합된 형태가 많습니다. 이래서 홍콩에 괴담이 많구나. 피해를 입히는 방식의 차이는 홍이남의 타인, 주술사에 의해 영혼이 구속되어 이용당한 피해자가 아이, 마신자 이름을 불러 길을 잃게 하거나 정신을 놓게 함, 홍콩 홍익이 특정 장소,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나타나 저주를 내리거나 죽음으로 이끈다. 주술적 해석, 오컬트 전문가들은 이것을 극도로 정교한 영혼의 탈취 주술로 봅니다. 빨간 옷, 영혼을 강하게 결속함. 저울추, 영혼이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누름. 반대지. 영혼이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천장에 매달리고 저울추를 달았다는 건 위로 못 올라가게 하는 거지. 묶어두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아이의 시신이 그렇게 매듭이 짓고 매달려 죽었다고 했을 때 이마에는 바늘구멍이 났는데 저울추가 달려 있었다. 이거는 위로 못 올라가게 묶어놓는 거지. 봉인이네. 수영복, 음기를 극대화, 대들보, 하늘과 땅 사이에 영혼을 고립시킴. 맞지? 그러니까 대들보 천장에 묶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고립을 시켰다는 건 중간계네. 누군가 소년의 양기를 빼앗아 자신의 수명을 늘리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인재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산재물이네. 산재물로 인한 의식이네. 그럼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왜 대만이 빨간 옷인지, 그리고 왜 마신자가 빨간 옷을 입은 어린아이인지 왠지 알 것 같은데, 제가 마신자 편 풀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누군가에 의한 주술이거나 부두술일 확률이 높다. 산재물을 바쳤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인이 아닌 샤머니 했을 확률이 높다. 근데 대만은 중국에 대한 문화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신자 외적으로도
그 터널 바다에서 발견됐던 빨간 옷을 입은 여자들은 여기에 피해자일 확률이 높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운들과 넋들이 하나의 요괴가 됐을 확률이 높고, 홍콩이랑 대만이랑 이래서 비슷하구나. 그럼 결론을 내자면 충칭 홍이남해라는 그 인위적인 주술의 공포,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힘을 활용했던 샤먼이 있다는 거네. 자기의 재물 또는 자기의 명을 위해서, 또는 타인의 명을 위해서, 타인의 재물을 위해서. 그러면 시나이 터널인가? 그 위에서 목매달아 죽은 그 여자도 안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확률도 있겠네. 빨간 봉투의 괴담도 누군가 만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 괴담은 괴담일 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빨간 옷을 입고 죽으면 악귀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옷을 입고 죽었다면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거고, 빨간 봉투에 그 머리카락과 뭐 사주 단지와 현금을 넣고 영혼 결혼식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한 것도 누군가 샤먼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을 거 아니야. 좀 무섭네. 그러니까 홍콩이랑 중국이랑 분리된 나라라고 해도 어쨌든 중국의 문화가 많이 들어간 나라잖아. 도대체 여기 샤먼들은 무슨 생각인 거지? 혼인을 산 사람이 야이어. 근데 혼인을 한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 납치지. 한마디로 빨간 봉투를 주워서 가족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나의 사이가 되어줘서 고마워 하고 끌고 납치지. 이거는 인신매매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납치지. 그리고 나의 그 결혼 못한 딸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한 건데 그 딸의 원혼은 집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집안에 있으면 당연히 양기를 다 빨아먹으니까 남자는 야위어 가는 거지. 왜? 양기를 다 뺏기고 있으니까. 이게 괴담은 괴담일 뿐이지만 괴담은 그렇게 생긴 이유의 괴담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대만이든 홍콩이든 지금 좀 미스테리 괴담을 좀 하다 보면은 항상 있어. 그냥 괴담이 생기진 않아. 어떠한 역사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죽음이 있다. 역학조사를 하면 그 죽음이 있었기에 그 괴담이 생기는 거야. 역학의 역사가 있고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괴담들은 지금 있다. 그럼 이 중간을 봐야 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고 목격담이 있었고 말이 와전되고 이런 게 있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현상들이나 무당 입장에서 봐도 몇 개는 허구겠지만 몇 개는 진실이 있어. 그래서 이게 괴담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무당으로 봐도. 닭살보다 따가워. 홍콩이랑 대만은 진짜 가면 안 되겠다. 가더라도 빨간 봉투 주스면 안 되고, 마신자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쳐야 되고,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을 보면은 악귀잖아. 자기가 악귀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멀리 해야겠다. 그냥 안 가는 게 맞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싫다고 도망가면 어떡해. 연결을 못하는 거 아니. 이미 봉투를 주었을 땐 가족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고 머리카락과 돈이 있어. 그리고 그 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봉투를 주었을 때는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야. 강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영혼 결혼식이 아니라 저주라고, 저주. 이미 뭐 나 싫다고 해서 도망가면 뭐해. 그 여자는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진짜 염원이 담긴 빨간 봉투를 줍는 거지. 근데 홍콩이랑 대만에는 너무 괴담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네요.